안녕하세요. 월요일 엄마표 일기 구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저희 팀의 막내 아이가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친척이 왔을 때 영어책을 슬슬 읽었답니다. 그래서 영어책을 슬슬 읽으니까 친척분이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학기 초에 시작했을 때 3월에 봤을 때는 분명히 파닉스 때는이라 더듬더듬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책을 막 능숙하게 읽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공부를 시켰길래 아이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뭐 전 엄청 웃으면서 들었어요.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왜 사람들은 영어를 잘하게 되면, 학원을 다니지 않고 잘하게 되면 엄마가 아이를 쥐잡듯이 잡았다고 생각할까? 학원에서 못하는 일을 해내니까. 저희 팀에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영어책으로 공부를 하고 2달 정도 되면 영어책을 읽을 수 있게 돼요. 근데 그게 머리가 좋은 친구여서가 아니라 웬만하면 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학원에서 정도를 밟지 않고 아이들 영어 교육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어를 어떻게 배우셨는지. 한국어를 학원 다니면서 막 힘들게 배웠었나?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아이가 각 태어났을 때 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슨 작업을 하셨는지 고민해 보십시오. 책을 많이 읽혀주시지 않으셨나요? 영어도 언어입니다. 한국어처럼 영어인 거죠. 언어는 많이 말해주고 많이 들려주고 많이 읽혀주면 자동으로 발화가 됩니다. 다만 쓰기는 좀 달라요. 쓰기는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인 거죠. 많이 생각하고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한 주제가 있어야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3가지의 단계를 모두 다 능통했을 경우 쓰기로 넘어가는 거고, 그 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습이 필요한 거였죠. 좋습니다. 그러면 영어를 잘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영어 학원에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이 언어의 어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처럼 엄마가 못 봐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학원보다 더 잘 가르쳤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를 쥐잡듯이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자주 있는 일들입니다. 저희 딸들이 잘했을 경우에도 비과요. 칭찬해주지 않고, 한국 문화는 그렇습니다. 막 칭찬을 해주지 않고 시기, 질투, 헐뜯음이 존재하죠. 내가 그만큼 해내지 못했을 때 서울대 보낼 거니? 그렇게 해서 어디다 쓰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상처받습니다. 어떤 대학을 보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가르치는 것은 아닌데,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질 때마다 마음이 좀 아프고 재밌습니다. 어쨌거나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영유를 나와야만 영어를 잘할 수 있나요? 입니다. 영유를 나와야만 영어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영유를 나와야만 영어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영유를 나와야만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 아이들은 7살 때 유치원에서 알파벳을 배운 걸로 시작해서 저희 집에서 단어를 익히고 책을 한 권씩 주마다 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방법이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잘 되다 보니 제가 팀을 이루어서 이 방법이 잘 되나 확인해보고 싶었고, 팀을 이루어서 아이들에게 적용해본 결과 다 동일한 효과를 내었다는 거죠. 매일매일 공부를 얼마나 하냐? 영어 공부는 매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잊어버리거든요. 한국어를 쓰는 비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영어를 공부하는 시간이 좀 걸러지면 좀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매일 하는 대신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아이들이 정신 온전히 붙잡고 있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하기 싫어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빽빽이를 시키냐? 그거는 아니고 하루는 단어를 한 번 읽고 씁니다. 그 다음 날은 읽기만 합니다. 그 다음 날은 읽고 씁니다. 그 다음 날은 읽기만 합니다. 그리고 책을
토 나올 때까지 들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책에 음원이 있는 책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토 나올 때까지 들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그 책을 능숙하게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영상으로 녹화해서 정리해 놓습니다. 그러다 보면 책 한 권이 일주일에 한 권씩 이렇게 마스터하게 되면서 2년이면 엄청난 권수의 책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700권이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책을 읽으면서 능숙하게 영어를 잘 읽고 또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갑니다. 자,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까지 매일매일 할 수 있느냐? 그럼 좀 보조, 엄마가 좀 잘 못하겠는데 좀 뭔가 어디 의지할 데 없을까?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었었죠. 엄마가 꼭 엄마표를 한다고 엄마가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좀 도움받으세요 했는데, 오늘부터 이제부터 팁이 들어갑니다. 리딩 게이트라는 프로그램을 하세요. 저는 씁니다. 저희 팀 아이들은 다 씁니다. 그 리딩 게이트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영어 전자도서관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하루에 뭐 한 권도 좋고 10권도 좋고 읽으려고 원하기만 하면 난이도에 맞춰서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책들이. 그리고 그 책들에게 너무 좋은 점은 원어민이 녹음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책의 속도에 맞춰서 딱딱 재밌게 읽어줍니다. 그럼 리딩과 리스닝을 잡을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스피킹은 어떻게 해요? 스피킹이 좀 문제인데 그럴 수 있어요. 이 스피킹에 대한 일화를 하나 얘기하고 싶어요. 저희 신랑이랑 얼마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씩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여보, 자기는 우리의 딸들이 언제 영어를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어? 라고 물어봤더니 책을 읽을 때도 아니고 잘 들릴 때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외국인이랑 능숙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알아들을 때 영어가 진짜 잘하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 힘을 썼던 영어 책을 읽고 듣는 거에 대한 교육은 하나도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그게 밑기반이 되지만 사람들은 그거를 잘한다고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열심히 했는데 잘하는 게 아니니까 얼마나 속상한가요? 마음이 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아이가 잘 말하고 듣고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왔기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말하기 이거 어떡하지? 리딩 게이트로는 안 돼요. 저는 캠블리를 사용합니다. 캠블리 키즈 그리고 캠블리 클래식을 사용을 하는데 캠블리는 화상 영어 시스템이에요. 처음에는 캠블리 키즈에서 주 2회에 30분의 수업을 아이들이 수업을 소화를 했어요. 각자 주 2회 소화를 했죠. 한 1년 반쯤 지나니까 말을 좀 제법 해요. 이제 좀 늘려줘야 더 늘려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클래식으로 넘어가서 주 3회 그리고 주 5회까지 늘려서 지금은 30분씩 주 7회 키즈까지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매일 영어로 30분씩 튜터랑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리스닝, 리딩 다 됐고요. 이번에는 스피킹 끝났습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 라이팅이 남았죠. 제일 어려운 부분 라이팅은 이번에 저희 아이들이 여름방학에 한 미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팀이라면서 그럼 선생님 가르치는 거 없겠네? 저희 팀에서 하산한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나갔을 수도 있어요. 이미 다 배우고 나갔는데 중요하지 않지 않을걸요. 이번 여름방학에 저희 아이들이 한 것은 페이퍼북을 읽고 블로그에 그 페이퍼북에 사진을 올린 후 줄거리를 정리하고 자신의 생각 또는 느낌을 한 줄 정도 간단히 적어서 30개의 포스팅을 올려라 라는 미션이 있었습니다. 저학년 아이들, 아까 말씀드렸던 1학년 아이들은 참여하지 못했고요. 5학년, 6학년, 그리고 중학생 친구들이 거기 미션을 도전을 해서 30개의 게시물을 완료를 했습니다. 라이팅 대체 어떻게 했을까? 저는 라이팅을 완벽하게 봐줄 수 없습니다. 그 정도 능력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도움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그래머리입니다. 그래머리를 통해서 영작을 하다 보면 틀린 부분들을 찾아줘요. 그래머리 무료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래머리가
자동으로 막 파파고처럼 막 찾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쓰다 보면 틀린 단어들 아니면 문법 약간 틀린 것들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멀리로 완벽한 영어를 할 수 있다, 그거는 아니에요. 문장을 쓸 수 있으려면 자기가 떠듬떠듬 문장을 쓸 수 있는데, 뭐 2년간 3년간 연습해온 그 시간에 제가 그냥 두지 않았겠죠. 영어 일기 교재를 하나 샀어요. 매주 영어 일기 교재를 그냥 한번 쓰라고 했어요. 그렇게 한 번씩 쓰면 아이가 영어를 잘 쓰게 되냐? 영어 교재, 영어 일기 교재만 쓴다고 라이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 어순들의 배열을 잘은 모르지만 느낌적 느낌으로 아는 겁니다. 우리 아기들이 엄마 아빠한테 떠듬떠듬 편지 쓰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던데 이런 느낌으로 쓰면 되나 하는 그런 느낌을 알아가야만 영어 일기 교재를 사용했을 때도 분명히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라이팅에 대한 겁이 없도록, 틀려도 괜찮아, 그냥 하다 보면 되는 거야. 오늘은 하나 틀렸네? 뭐 저번에는 3개 틀렸는데 너 전에는 다 틀렸잖아. 이제는 거의 안 틀리고 잘 하는구나. 이 정도 되면 그래멀리를 사용해서 아이들이랑 영작을 할 수 있고, 또 캠블리 튜터들에게 부탁을 해요. 저희 아이 영작이 좀 부족한데 좀 봐주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튜터들이 뭐 즐겁게 영작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너의 생각을 써봐라, 고쳐주십니다. 큰 도움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리딩게이트랑 캠블리를 사용하고 튜터들 좀 도움 받으면 그 정도 영어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중요한 건 엄마의 그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은 바로 모국어의 힘입니다. 외국어는요, 절대 모국어 이상의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단어를, 한국어로도 모르는 단어는 충분히 어머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망원경이 뭐예요, 엄마? 현미경이 뭐예요? 아니면 엽록소가 뭐예요? 영어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게 뭔지 모르면 활용을 할 수 없는 거죠. 저희 아이가 이번에 그 30개의 포스팅을 하면서 제가 큰아이한테 물었어요. 얘야, 이번에 30개의 그 게시물을 올리면서 네가 영작을 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니? 라고 말을 했더니 아이가 표정이 그렇게 맑지 않았어요. 엄마, 늘 사용하던 단어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싶지만 내가 능숙하게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다 보니까 문장에 자꾸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이해가 가죠. 뭐 고개를 주걱거리다, 이런 거요. 생각을 깊이 사유하다, 생각하다 하지 않고 사유하다, 이런 단어의 느낌인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그 단어를 고급진 단어로 바꿀 수 있는 힘은 충분히 한국어로 적용이 되어야, 모국어로 적용이 되어야 영어에서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학원에서 충분히 다 해주느냐? 그건 너무 어려운 일들이에요. 모든 단어를 다 바꿀 수 없고, 아이가 궁금할 때 질문이 나오는 것은 책을 읽을 때만 이거 단어가 뭐예요? 라고 물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단어를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은 엄마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학원에 보낸다고 정답은 아니라는 이야기고, 영유를 나간다고 아이들이 고급진 단어를 배워올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유 아니면 좋은 학원 이런 데보다 집에서 모국어를 더 잘 시켜주시는 게 지금 영어를 못한다 하더라도 이 아이가 영어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큰 힘이 될 수 있는 성장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지금 뭐 가끔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엄마, 저희 반 친구들이 저한테 가장 놀라는 것은 영유를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유를 안 나오고 어떻게 영어 유치원을 안다는데 너 그렇게 영어를 잘해? 라고 선생님도 놀라고 반 친구도 놀라고 한다는 거죠. 네, 처음에 어렸을 때는 학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친구들은 이런 거 배운대요. 뭐 이런 얘기도 좀 했었고, 영어 유치원 친구들 다닐 때 나도 방과후 수업이라도 영어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엄마 엄청 재밌대요. 라고 했는데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너무 비싸서 못했어요.
근데 지금의 결과치는 그 친구보다도 저희 딸들이 훨씬 월등하다는 거, 우리 팀 아이들이 어디 내놔도 기죽지 않는다는 거. 특히 캠블리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튜터들이 이렇게 매의 눈초리를 처음에 만납니다. 잘 모르는 아이들이고, 동양인 아시아계 아이들이 영어를 한다고, 이제 11살, 12살, 13살 친구들이 앉아서 영어를 한다고 하니 매의 눈초리를 보겠죠. 그러니 얼마나 아이들이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눅들지 않아요. 엄마들도 주눅들지 않아요. 한번 해보고 싫으면 그때 밴 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수업이 끝날 때 되면 see you를 해줘요. see you, dear, oh my baby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see you를 외쳐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예, see you를 받았어요. 엄마 다음에 보재요. lovely, dear 다 넣어주면서 너무 사랑스럽게 쳐다봐줘요. 이게 저희 아이들의 성공 경험담인 거죠. 자신감을 무장한 채로 그런 튜터들이랑 만나서 성인 세계를 뚫고 가고 충분히 이 아이들이랑 재밌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튜터도 이야기할 만했다는 거예요. 맨날 뭐 로봇 이야기, 뭐 동물 이야기 하지 않아도 세계사, 과학 아니면 인문학 충분히 이 아이들은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대요. 튜터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아이의 영어 실력이 월등하다. 그리고 나는 16살 이상 친구들 이상은 받아본 적이 없는데 네 큰딸 엘린만은 예외야. 정말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하고 편지를 써주거든요. 자랑 잠깐 했습니다. 영유가 필요 없는 아이인데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절대 자랑하고 싶어서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꾸준한 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3년, 4년 아이들이 성장할 때마다 힘든 일이 계속해서 있는데 이것들을 뭐 여러 프로그램에 돈을 준다고 맡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리딩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매일 독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하던 게 적응되지 않으면 구멍이 나기 마련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잘 포기해요. 아유, 구멍 났으니까 이제 끝났네. 이렇게 하고 가죠. 근데 이게 팀이 있어서 저희 팀에서도 이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원래대로 맞춰서 올려야 하는 게시물을 못 올려서 첫날부터 구멍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선물은 제가 줍니다. 이번 미션 완료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공동체 가지십시오. 없으면 더 바르다고 선생 카페로 오십시오. 함께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리딩게이트 카페에 저희 최고참 어머님께서 이런 일상글을 남기셨어요. 독서왕을 1년에 2번 하면 한 해가 갑니다. 근데 저희는 공동체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하고 글을 올렸더니 많은 댓글들이 정말 힘이 되겠다. 나는 혼자 해서 아이들을 케어하기 너무 어려운데 여러 명이서 같이 하니까 정말 재밌겠다. 이런 글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난이도와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생까지 전부 다 매일같이 영어책을 읽다 보니까 동생이 됐으니 누나 형 따라가야 하고 허아가 됐으니 동생들이 하고 있는데 빠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책을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 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 거죠. 근데 혼자 하다 보면 이벤트가 있을 때에만 책을 읽게 되고 없을 때에는 하지 않게 돼요. 저희 아이들은 여행을 가서도 하거든요. 왜냐면 이 독서왕 같은 경우에는 꼭 추석이나 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날 꼭 들어있거든요. 실패하길 바라는. 네,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름 휴가 갔을 때도 노트북 챙겨가요. 저희 아이들은. 해외여행 갔을 때도 피북 들고 갑니다. 그것들을 해낼 수 있는 힘은 공동체의 힘이 너무너무 필요했던 거고 엄마의 잔소리, 사랑을 가득 담은 잔소리, 애정 있는 뼈때림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겠죠. 절대 오랜 시간을 가르쳐서 되어온 게 아니라 이 사랑을 담은 잔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컸다는 것 아이들 스스로도 알아요. 근데 엄마들이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 잔소리고 매일 끌고 나가는 것들이 힘이 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어머님들 영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에서 얼마만큼 관리하는 힘이 좋으느냐에 따라서 엄마는 이 영어를 성공적으로 아이를 이끌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기로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영어 잘해서 어디다 쓰실 겁니까?
뭐 좋은 대학 가려고 저는 절대 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가치관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도구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내 아이가 이 영어와 관련된 직업을 선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정도의 힘으로 길러주는 겁니다. 영어는 내 아이의 능력의 도구일 뿐이에요. 어딜 가기 위함이 아니라. 그 정도여도 내 아이가 능력이 출중하니까 출중한 영어 실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고 재미난 이야기 오늘 여기서 한번 마쳐보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만나 뵙죠.